안녕하세요. 물리선생 김홍지입니다. 오늘은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물리학에 큰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물리학은 고전 물리학이 있고 현대 물리학이 있습니다. 고전 물리학에는 고전 역학,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뉴턴이죠. 뉴턴 역학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맥스웰이 집대성한 전자기학, 이렇게 양대 고전 물리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맥스웰이 전자기학을 집대성해서 이제 물리는 끝났구나. 그래서 역학하고 전자기학만 알면은 우리가 계산을 잘 못하고 관측을 좀 더 못할 뿐이지 이 세상의 비밀은 다 알았겠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좀 자만했죠. 자만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뭐냐면은 고전 역학에 오류가 생깁니다. 즉 뉴턴 역학에 뭔가가 안 맞는 현상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오류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게 된 물리학들이 바로 현대 물리학입니다. 뭐가 있냐면은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양자 역학, 이런 것들이 고전 역학이 안 맞아서 이제 나오게 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게 된 물리학들입니다. 그럼 고전 역학이 뭐가 안 맞았냐? 상대성 이론은요, 속도가 빠를 때를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양자 역학은 사이즈가 작을 때를 해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물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고전 역학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건데, 문제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그런 물체들은 고전 역학이 안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빠를 때는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나와서 그 고전 역학의 오류를 해결을 했고요. 거의 해결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세계에서는 고전 역학이 충분히 활용이 잘 됐는데 사이즈가 작은 미시 세계에서는 안 맞는 겁니다. 원자나 전자나 이런 데에서는 F나 MA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역학이라는 게 나와서 이거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고전 역학은 거의 뉴턴이 의해서 거의 다 만들어진 거고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얘네는 좀 달라요. 전자기학은 맥스웰이 집대성을 했지만 패러데이도 있고 앙페르도 있고 비오, 사바르, 쿨롱, 웨른스테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렌츠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거고요. 양자역학도 플랑크니, 슈레딩거니, 보어니, 페르미니, 보르니니, 그 다음에 파울리니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위대한 물리학자를 둘을 뽑는 이유가 물리학의 큰 흐름 4가지 중에 2개를 각각 하나씩 한 겁니다. 그래서 뉴턴하고 아인슈타인이 좀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런 거고요. 오늘은 상대성 이론 쪽에 관련된 걸 하나 할 텐데요. 이걸 들어가기 앞서 일단 빛을 볼까요? 빛은 원래 어떻게 됐었죠? 입자냐 파동이냐를 놓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입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뉴턴이고 파동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호이겐스, 하위 헌스, 네덜란드식 발음으로 그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처음에는
뉴턴이 아무래도 유명하니까 호이겐스보다는 더 지지를 받았지만 가면 갈수록 파동적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어디서 나오죠? 빛의 간섭과 회절에서. 예, 이거는 입자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래서 파동이라고 이제 빛은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빛은 파동이다. 근데 파동을 나중에 배우면 아시겠지만 파동은 뭐가 필요해요? 매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 매질은 뭐냐면은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이고, 요런 파동을 만들 때 이제 칠판 같은 게 매질인 겁니다. 그러면은 빛의 매질은 도대체 뭐냐? 빛의 매질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매질을 우리는 에테르라고 하는 가상의 매질을 생각한 거죠. 그럼 이 에테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주 전 공간에 골고루 분포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거는 가정이고요. 그러면 이거를 실험적으로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에테르가 존재한다는 거를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실험을 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마이클슨 몰리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무슨 실험이요? 에테르가 존재한다는 그런 실험을 한 거죠. 그럼 어떻게 실험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가운데에다가요, 반투가 거울을 놔요. 반투가는 반만 투과한다는 뜻이죠. 하프고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레이저를 설치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레이저 광원을 설치를 하고요. 일단 빛을 쏩니다. 빛을 쏘는데 요 길이가 L이고요. 그러면 반 투과 거울이니까 반은 투과를 하겠죠. 근데 반은 뭐 하는 거예요? 반사를 하는 거죠. 빛의 양의 반은.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이제 진짜 거울을 다는 거죠. 거울을 다는 겁니다. 달았을 때는 이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의 100% 반사가 되겠죠. 반사가 되다가 얘가 절반은 들어가고 절반은 반사가 되는데, 이 실험을 좀 잘하고 싶어서 요 길이도 L, 요 길이도 L, 요 길이도 L로 한번 맞춰봤습니다. 근데 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얘도 있는 거죠. 반사된 애가 여기서 일부는 통과하고 일부는 또 반사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여기다 갖다 댄 거죠. 뭐 눈을 직접 본 건 아니고요. 위험합니다, 레이저는. 그래서 관측기구를 갖다 댄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설계를 했냐면은 지구가 자전하거나 공전을 할 때 에테르도 같이 움직일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빛이 에테르라고 하는 매질을 같이 따라갈 때 그 위에서 운동을 할 때 지구랑 같이 에테르가 움직이니까 얘가 분명히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에테르가 없다면은 항상 동시에 도달을 할 겁니다. 왜냐면 거리가 같잖아요. 이때는 언제예요? 에테르가 없을 때예요. 근데 에테르가 있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뭔가 시간차가 발생을 할 거다. 파동에서는 간섭이 일어나는 건데, 파동의 간섭은 나중에 파동 때 배우시고요. 그냥 여러분은 뭐 누가 먼저 도달하고 누가 나중에 도달한다, 이런 시간차가 있을 거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실험실을 어디로 놔도 항상 동시에 도달을 한다는 거죠.
예. 실험실을 틀어서 다시 해보고 세팅을 여러 방향을 바꿔서 해도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 실험의 목적이 뭐예요? 에테르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인데 결론이 뭐예요? 따라서 에테르는 절대 없다. 이런 실험, 결과를 도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천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그 사람은 절대 천재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된 슬픈 실험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멘붕이라 할까요? 이런 게 빠져 있는데 이걸 보고서 아인슈타인이 혁신적인 생각을 합니다. 누구랑요? 그의 부인이었던 분하고 같이 혁신적인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뭐예요?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특수라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에요. 나중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는데 그게 더 확장된 그런 개념입니다. 수학에서 방정식에서 특수해보다는 일반해 구하기가 더 어렵고 일반적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특수한 상황이라 먼저 발표가 된 거고 10년 후쯤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보자 확장된 개념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상대성 원리, 두 번째 광속 불변 원리.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발표했는데 먼저 상대성 원리부터 볼게요. 상대성 원리는 뭐냐면은 관성기준계 혹은 관성 좌표계라고 해도 됩니다. 에서는 모든 물리 법칙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봅시죠. 예전에는 이제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관성 기준계에서는 모든 역학 법칙이 동일하다는 거죠. 뭐 거의 비슷한데요? 역학에서 모든 물리 법칙이니까 뭐예요? 뭐 전자기학이니 연력학이니 파동이니 다 성립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일단 관성기준계부터 먼저 알아야겠죠. 그럼 관성기준계는 뭐냐? 정지 또는 운동하는 무슨 운동이에요? 등속도 운동입니다. 등속 직선 운동 혹은 등속도 운동하는 그런 관측자가 본 뭐예요? 관측자의 그런 좌표계입니다. 좌표계예요. 이걸 바로 뭐예요? 관성기준계라고 하는 겁니다. 관성기준계라고 하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칠판 지우개가 있는데요. 정지한 제가 봤을 때, 제가 관측자죠. 얘는 RGIM이 얼마죠? 0입니다. 근데 제가 등속도 운동, 이렇게 등속도 운동하면서 얘를 봤을 때, 쟤는 뭐 하고 있는 거죠? 저의 운동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죠? 그렇지만 RGIM은 얼마예요? 0이라는 거죠. 그러한 좌표계를 우리는
관성 기준계 혹은 관성 좌표계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비관성 기준계라고 있습니다. 비관성 기준계는 뭐예요? 예, 속도가 변하는, 가속도 운동하는 그런 관측자가 있는 그러한 좌표계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비관성 기준계고요. 그러면 제가 정지하고 있다가 급출발하면서 얘를 보면 어떻게 돼요? 얘도 급출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급출발해서 보인다는 거는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고, 그건 뭐예요? 얘가 힘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얘가 받았다고 느끼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비관성 기준계입니다. 근데 이 비관성 기준계는 나중에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하고요. 일단은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는 관성 기준계만 따지는데, 관성 기준계에서는 모든 역학 법칙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인데, 이거를 아인슈타인은 모든 물리 법칙으로 확장한 겁니다. 이런 걸 보실까요? 버스 안에서 앉아있던 사람이요, 공을 위로 던져요. 던지면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공을 위로 이렇게 던졌을 때. 이제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지한 사람이고,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은 운동하는 사람이죠. 그 운동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위로 던져졌다 올라옵니다. 버스가 이렇게 가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던지면 그냥 저한테 떨어져요. 버스 안에서는. 근데 바깥 사람은 다르게 본다는 거죠. 어떻게 봐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얘가 속도 또 보이고, 또 여기까지 오죠. 그러면은 공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던져주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죠. 그래서 밖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이런 운동을 하는 거죠. 포물선 운동처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누가 본 거예요? 정지한 사람이. 운동하는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보죠. 왜 그렇죠? 정지한 사람이 보기에 이 공은 위로 던져지는 속도와 원래 속도가 뭐 하는 거예요?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관측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허나 이거를 분석하는 법칙이 있잖아요. 그 법칙이 바로 뭐예요? 그 법칙이 바로 F는 MA라는 거죠. 근데 운동하는 사람도 F는 MA가 적용되고, 정지한 사람도 F는 MA로 똑같이 이 운동을 분석하는 거고, 결과도 똑같다는 거죠. 분석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모양은 달라 보여도 F는 MA라고 하는 공통 툴을 사용해서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값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상대성 원리고,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는 역학에서만 성립한다고 얘기한 거고, 아인슈타인은 모든 물리 법칙에서 다 성립을 한다. 어느 기준계에서? 관성 기준계에서 정지하거나 등속도로 운동하는. 요걸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갈릴레이는, 아인슈타인은 뭘 찾은 거예요? 공변의 원리를 찾은 겁니다. 공통적으로 변하는 원리를 찾은 거예요. 이게 바로 상대성 원리고요. 광속 불변의 원리는 뭐냐면요. 여기 볼게요. 여기서 이제 별빛이 날라와요. 북극성에서 별빛이 날라옵니다. 빛의 속도는 광속이라고 하고 C라고 합니다.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고요. 이 수치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정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 속도를 어떻게 보죠?
C로 보죠. 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슈퍼맨 같은 사람은 과연 빛의 속도를 얼마로 보냐? 왜? 슈퍼맨은 속도가 만약에 광속의 99%까지 낼 수 있다고 치면은 슈퍼맨이 보는 속도는 얼마죠? 이거를 구하는 게 뭐였죠? 상대 속도였죠. 상대 속도는 뭐예요? 움직이는 관측자가 본 물체의 속도죠. 그래서 상대 속도는 관측자가 본 물체의 속도예요. 그래서 물체의 속도에서 관측자의 속도를 빼는 거죠. 이 식은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그러면은 이걸로 봤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를 플러스로 한다면은 하나를 마이너스로 할게요. 관측자의 거를 플러스로 하면은 얘를 마이너스를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물체의 속도, 즉 빛의 속도는 얼마죠? 마이너스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0.99C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99C로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안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그냥 광속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게 틀렸고요. 그냥 이렇게 보입니다. 미치고 팔짝 뜨겠죠. 예. 그래서 보면은 광속 불변의 원리는 뭐냐면은 관측자의 속도와 상관없이에요. 상관없이 뭐죠? 광속은 일정하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불변이라고 합니다. 상대성 원리는 공변이어서 이 상대성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똑같은 물리법칙을 적용한다는 거고, 광속 불변 원리는 우주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어떤 불변의 양을 찾은 겁니다. 관측으로 찾은 게 아니고요. 생각을 해서 다른 현상들에 적용해 보니까 맞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법칙이지만 원리지만 신이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맞는 겁니다. 예. 굉장히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갈릴레이 변환이라는 게 맞지가 않아요. 갈릴레이 변환이라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한 지점에 물체가 있습니다. 여기가 Y축, X축이고, 그럼 얘의 좌표는 얼마예요? 그냥 X, Y예요. 근데 요거 말고 어떤 움직이는 Y', X'으로 그러니까 O'이고 여기서 속도 V로 움직이는 그러한 좌표계가 있다고 보세요. 그럼 여기에 좌표는 얼마죠? X'이죠. 그러면은 시간 t초 동안에 관계식이 하나 나옵니다. 뭐죠? x의 길이는 x' 플러스 vt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x'은 x 마이너스 vt가 되죠. 근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해볼까요? 시간으로 나눠보세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출신 성분들이 나옵니다. 요거는 뭐예요? 움직이는 관측자가 본 물체의 속도고요. 이거는 그냥 정지했을 때 본 물체의 속도고요. 이거는 정지했을 때 관측자의 속도입니다. 아까 이게 뭐였죠?
이게 바로 상대 속도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요 일련의 과정이 바로 뭐예요? 갈릴레이 변환인데 이 변환이 안 맞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일반 물리에서 배우겠지만 노런츠 변환이 맞고 갈릴레이 변환은 틀렸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관측자에 따라서 빛의 속도가 달라져야 되는데 광속 불변 원리 때문에 관측자의 속도와 상관없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물리의 패러다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고전역학이 틀리고 갈릴레이나 뉴턴 역학 전부 고전적이잖아요. 그런 게 틀리고 새로운 세계에 이게 1905년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거에 발맞춰서 이렇게 새로운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으로 바탕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